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사랑이 놀랍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오늘 코스피는 1940포인트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산 금액이 무려 4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데 따른 유동성 개선의 힘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찌됐건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 더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수익률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코오롱 글로벌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인데 올해 남은 분기와 내년에 걸쳐 코오롱 글로벌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주로 무역과 유통 부분의 외형이 유지되고 건설 부분에서 환경 및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코오롱 글로벌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22.3%와 5.3% 증가한 1조 원과 2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매출액 증가폭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폭이 작은 것은 주로 건설 부분 원가율 상승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교보증권 리서치가 추정하는 코오롱 글로벌의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조 원과 1,157억 원으로 외형은 건설과 무역, IT, BMW 유통 등 모든 사업 부분에서 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 사업 부분의 연간 수준은 전년 대비 29.1% 급감한 1.5조 원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코오롱 글로벌이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정책 추진이라는 내부 요인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며 환경 공종을 제외한 전 공정이 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환경 공종은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 올해 환경 공종 수주액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3,574억 원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서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오롱 글로벌은 양호한 영업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점차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2년 3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7,231억 원, 부채 비율은 445.7%였으나 2014년에는 순차입금은 5,086억 원, 부채 비율은 350%까지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교보증권에서는 코오롱 글로벌의 목표주가 5,4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네페스입니다. 제목은 충당금 이슈는 일회성, 펀드멘탈 이상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네페스의 2분기 개별 영업이익을 29.6% 증가한 105억 원을 예상하였지만 일부 매출 채권 약 45억 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 약 25억 원의 반영으로 2분기 개별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8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네페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AP 후공정의 수주 증가와 애플 뉴 아이패드 판매 호조에 따른 중소형 DDI 수주 증가, 시러스 로직 등 신규 고객 확보로 8인치 라인의 수익성 개선 등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S3는 하반기 3천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할 전망인데 갤럭시 S3의 폭발적인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12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억 대를 상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자체 AP 탑재율은 40% 수준이며 퀄컴 등 타업체의 AP 탑재율이 60%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AP 탑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엑시노스의 탑재율은 하이엔드급 위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네페스의 AP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며 더불어 하반기 삼성전자의 28나노미터 비메모리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애플 외에 다른 AP 파운드리
신규 고객을 확보할 전망이며 삼성전자 AP 파운들리 후공정 외주를 과점하고 있는 네페스의 후공정 수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 자체 AP 탑재율 증가 및 신규 AP 파운들리 고객 확보는 2013년 네페스의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네페스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강화의 최대 수혜 업체라는 점에서 충당금 발생이라는 일회성 이슈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며 네페스의 목표 주가 24,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효성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가시성 확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먼저 효성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8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상향 조정된 현대증권 및 시장 기대치보다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호한 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적 호조의 주 요인은 스판덱스 수익성 호전을 통한 섬유 부분의 이익 증가 때문이며 수요 회복에 따른 스판덱스 ASP 상승과 가동률 상승, 해외 설비 증설에 따른 판매 물량 확대로 스판덱스 외형 및 이익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중공업 부분의 경우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파생 관련 손실을 제외한 실질 영업 적자폭은 약 365억 원으로 전분기 395억 원 대비 소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산업자재 부분의 영업이익은 유럽과 미국 타이어 시장의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약 20%가 증가하며 증액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중공업 부분 적자폭은 전년도 전략적인 수주 물량 축소 및 수주 이익률을 고려한 선별적 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 확대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차단기 비중 증가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섬유 부분의 경우는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스판덱스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화학 부분 또한 3분기에도 PP와 TPA 시황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전분기 PP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시차 효과로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추세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현 시점은 2013년 전사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는 국면으로 보이며 현 주가는 2012년 예상 PER 11배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2013년 본격적인 전사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부각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며 현대증권에서는 효성의 목표 주가 7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코오롱 글로벌, 네페스, 효성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센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요청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아보면서 첫 번째 시청자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하이마트인데요. 하이마트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85,000원에 한 20%. 85,000원에 20%요? 예, 한 8, 9개월 됐는데. 들고 계신 지 한 8, 9개월 되셨고요. 예. 금년도 상반기에 인수합병으로 홍역을 치렀던 하이마트인데요. 지금 가격이 54,700원입니다. 네. 예, 손절가는 놓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라간가 싶어서. 예,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이마트 지금 비중 20%라고 하셨는데요. 아니면 예, 한 어느 정도 조금 오면 손절을 좀 할까 싶은데. 예, 지금 팔기에는 좀 손실 예. 폭이 너무 커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기다리면, 같은데, 예, 예. 예, 좀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다리면 될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 예, 이 종목은요, 유창희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메모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네, 뭐 하이마트 82,0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85,000원대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아서 이제 매수하셨는데 뭐 손절할 기회를 안 줬었죠. 왜냐면 뭐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너가 조금 불건전한 행동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까지 하한가를 맞고 거래 정지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롯데쇼핑 보면 인수까지 이루시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한 작년 이맘때 상장을 해가지고 실적이 조금씩 좋지 못합니다. 상반기도 안 좋았고 하반기도 좋지 못할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뭐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가전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올림픽 특수가 끝났기 때문에 뭐 TV에 대한 수요도 좀 적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HD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HD 방송이 저가 TV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뭐 여름이 1년 내내 여름이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겨울에 작년 겨울에 의외로 많이 안 추웠거든요. 올 겨울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겨울에 이제 여름에는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 겨울에는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은 좀 견조하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전에는 올해 이제 김치 냉장고가 많이 팔릴지 여부가 좀 이제 확인해 될 필요가 있고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예전만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5,000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향후 1년 안에 85,000원까지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충분하게 뭐 6만원에서 6만 5천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프리미엄이 이제 롯데쇼핑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좀 회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중에 시장이 더 좋게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V자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지만 6만 5천원을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작년만큼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만약에 작년만큼 나온다라면 제가 뭐 강하게 8만원, 8만 5천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은 포기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거기에 대한 주가의 프리미엄만 생각을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6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한 두세 달 안에. 그러면 그때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는 그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된 하이마트부터 풀어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게요. 고려아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려아연 매수가가 37만 1,684원이세요.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이 22%신데요. 보유해야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8466님께서 이월 팀장님. 네, 그동안에 금속이라든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좀 사실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중국의 역시 수요 부진이라든가 또 철강 경기가 전체적으로 뭐 철강 가격도 그렇고 하향이 되다 보니까 사실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측면이 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주로 제품이 이제 아연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가격 동향이죠. 예, 은 가격이라든가 뭐 금 가격 또 많이 연동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은 가격의 흐름을 뭐 이렇게 잘 살펴본다 그러면 하향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은 가격 같은 경우도 하향 안정화돼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오늘도 뭐 증시가 좀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철강업황에 소속되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좀 받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흐름을 좀 본다면 36만 원에서 한 39만 원 정도 흐름에서 갇혀 있어요.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나 펀더멘털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뭐 기다려볼 만한 가격대다. 특히나 철강 경기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점차 회복이 좀 돼준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시간은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36만 원 선이 하회된다면 일단은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종가로 SM을 매수하셨다는 분 종목 봐드릴게요. 하나둘둘육님께서 SM을
48,700원에 15% 사셨다고 하십니다. 잘한 건지 단기로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지금 장이 좀 살아나니까 서둘러서 주식 사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요즘에 뭐 주식 한번 사볼 만한 위치긴 하죠. 예. 조금씩 이제 한번 좀 분할 매수해볼 만한 위치인데 SM을 매수하셨어요. 지금 뭐 48,700원인데요. 한번 여기서 매수해볼 만한 위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신다 그러면은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이평선을 모아놓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21선이 아직 완벽하게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거는 어차피 뭐 시장하고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5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46,700원대이기 때문에 48,7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55,000원대까지 한 53,000원이나 55,000원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올라왔을 때는 좀 강하게 한번 올라올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보신다라면 6월 SM 같은 종목을 보신다라면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리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럼 옆으로 지금 기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해서 5만원이 52,000원, 53,000원 왔을 때 단기적으로 이익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5,000원대에서 한 45,000원 정도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조금 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사신 것 같군요. SM 목표가 단기로는 한 52,000원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전화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25,500원에요. 예, 비중은 30% 정도 나왔거든요. 25,500원이면 어떻게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최근에 매수했어요. 예, 오늘 종가가 25,25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과 큰 차이는 없는 가격대인데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향후 그 모멘텀이 예, 좀 어떻게 될지 좀 이제 뭐 적자에서 흑자로도 전환하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예, 좀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뭐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래가지고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중장기로 보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럼 적절한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성장 모멘텀,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있을지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LG 디스플레이는 뭐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TV의 패널에 들어가는 3D TV 패널이라든가 이런 쪽이 최근에 이제 납품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주가가 충분히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흑자전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3만 원 선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1분기, 2분기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지금 2만 원 선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그 성장성의 측면에서의 요소로 본다면 역시 3D TV가 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하고 반대로 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름 패턴 편광 방식이라는 FPR 방식을 쓰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셔터글라스 방식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필름 패턴 편광 쪽으로 많이들 TV 제조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뭐 생산량이 한 2천만 대 정도 돌파가 될 것이다 이런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향후에 3분기는 확실하게 흑자가 된다는 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3분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대감을 갖기는 좋다. 그러나 일단은 올해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된다 하더라도 이 LG 디스플레이 캐파로 봐서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2분기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전에
좀 장기로 보신다면 이전의 수준의 고점이었던 3만 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를 책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호남석유 봐드릴게요. 0810님께서 호남석유 25만 400원에 10% 들고 계신데요. 수익권 내 계십니다. 매도가 알고 싶다고요? 매도가는 일단은 현재 오늘 단기적으로 봐드린다면 종합주가지수 오늘 120선을 뚫었기 때문에 예. 일단 120선까지 보십시오. 120선이 지금 27만 원, 28만 원 라인인데요.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더 좋게 간다면 충분히 120선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좋고 외국인이 지금 강하게 이번 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 종목 역시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의 기대감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중국 기대감은 크게 많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흐름을 타고 간다라면 일단은 27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오고 있고 그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시장이 좋아지고 정말로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라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120선 라인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후성 봐드릴게요. 후성이 오늘 장중에 12%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 6%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후성 문의하신 분 종목 봐드립니다. 오늘 외출해서 매도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데요. 사신 가격이 5,180원 20%시고요. 장기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팔아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3532님께서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대신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1900선이 강하게 돌파되면서 추세 상승을 좀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뭐 장기 투자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고요. 예. 후성의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 후성의 월봉인데 보시면 사실은 작년에 거의 10,000원 선까지 갔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 후성은 주로 냉매가스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에 더불어서 더 성장성 있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에 필요한 필수 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후성도 굉장히 성장이 클 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실적이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는 또 2분기 실적이 현재 예상하는 건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3,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한 6,000원 선 정도의 저항이 예상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장기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뭐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에 반갑습니다. 힘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기분이 좋은데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종목은 힘이 없어요. 예, 신한지주요. 신한지주요. 예, 44,500원이에요. 44,500원의 비중은요? 예, 30%예요. 30%요. 예.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셨어요? 이게 1년 됐는데 예. 재매수해서 단가를 조금 낮춘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44,500원이시고요. 예, 예. 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좀 바닥을 찍었나 싶은 그런 차트가 그려집니다.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 매수가까지 올란가 이게 지금 걱정이거든요. 예. 아니면 지금 한 절반 정도 손질을 했다가 다시 할까 싶어서 예. 어떤 방법이 좋은가 싶어서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예.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신한지주 말고 다른 종목도 들고 계세요? 예. 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까? 조금 나는데 아주 만족할 만큼 내 목표가 안 돼요. 예. 현금은 얼마나 그냥. 들고 계세요? 현금은 조금 있어요. 비중으로 따지면 현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한 10%? 10% 정도요? 네. 예. 신한지주를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사고 싶다는 생각도 혹시 하세요? 지금 단가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예. 네, 32,000원대 샀거든요. 아, 사가지고 그러셨어요? 이게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유창희 팀장님께서 같이 통화 내용을 들으셨거든요. 네네. 진단을 내려주실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부탁합니다. 예. 네, 은행주가 나름대로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은행주가. 근데 이제
7월 달이죠. 이제 뭐 CD 금리 조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었죠. 예. 뭐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가 약간 친기업 정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집단 소송을 한다 그래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빠진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은행주가 좀 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동산 PF 부실이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 문제가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은행들보다는 잘 버텼던 이유가 카드 영업 부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비은행 영업 부분의 이익이 되게 높았었는데 작년 어떻게 보면 연말 뭐 가을서부터 또 카드에 대한 또 규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좋다라면은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주, 증권주는 좀 빼지고, 뭐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좋게 움직이고 국내 시장도 좋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증권주는 왜 빼시나요? 증권주는 이제 영업의 증권주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면 뭐 랩이라든지 펀드에 대한 이제 광풍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좀 금융상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은행주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주는 항상 저평가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지만 뭐 당장 35,000원대까지 올라오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지금 30%요. 30%십니까? 30%시기 때문에 만약에 뭐 좀 올라왔을 때 조금 분할 청산을 좀 하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좋게 움직인다라면은 지금 뭐 1900 거의 5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뭐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 거의 연초 지수까지 올라온 나라도 충분히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 금리 조작 얘기가 나왔을 때 파문이 나왔을 때가 4만 원대이기 때문에 4만 원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좋게 움직인다라면은 뭐 4만 원 이상 한 4만 3천 원이나 4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일단 4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오게 돼요. 3만 3천 원 찍고 올라온 거라서 거의 저점 대비 또 한 30% 정도 가까이 이상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4만 원대에서 한번 조금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분할 청산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시든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좀 기다리신다라면. 다만 이제 시장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도 그동안 못 올라오다가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리스크를 좀 하신다라면 그냥 34,000원이나 한 3,500원, 34,500원 정도, 그러니까 34,000원 전후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고 같이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그때는 조금 아랫부분에서 일부분 손절을 해서 다시 저가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9님께서 오늘 하이셀 문의하셨는데요. 상한가 마감된 종목 중에 하나네요. 1,85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부럽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고요. 하이셀은 좀 어떻게 보면 수급 특징주 그리고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셀이 최근에 그 NFC 안테나, 그러니까 이제 통신장비 업체인데 NFC 안테나 제작 시에 인쇄전자 방식을 도입하면서 특허를 좀 내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상한가가 좀 기울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서는 물론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좀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다만 물론 이제 수급이나 추세가 좋기 때문에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산업 봐드릴게요. 520원에 30% 단기 손절매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0394님께서 주셨네요. 523원,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지난주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손절가 이미 지났죠. 손절가 이미 지났고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치고 오늘 거의 뭐 보합 정도 약보합에서 마감을 오늘 치고 나가지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520원을 돌파를 못 시키게 되면 매수가 근처가 되겠네요. 520원 돌파를 못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470원, 465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465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뭐 400원 초반이나 300원 중반까지 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아래 손절가는 465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위로는 520원이 돌파가 되면은 뭐 다시 550원이나 8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산업은 테마 종목이에요. 뭐 안철수 위원회, 안철수 교수하고 조금 친분인 관계가 좀 있다, 뭐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 실적은 조금 안 좋고요. 유상증자도 매번 하는 조금 미래산업은 조금 이 시장에서 좀 계륵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매수를 하셨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465원 그리고 위로는 520원 돌파하는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중 대응을 잘 하셔야겠어요. 미래산업 봤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봐드리죠. 오늘도 1.5% 상승, 어느덧 주가는 13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 매수가는 129만 9천 원이시고요. 20% 들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삼성전자는 뭐 예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장세에서 최근 장세에서 가장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또 상당히 들어오면서 최근에 한 4조 원 이상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삼성전자죠.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단기 대응 종목이보다는 중장기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흐름에서 140만 원 선 정도의 안착이 될 거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는 비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베이스라든가 실적 전망을 보시면 상당히 뭐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차적으로는 140만 원 선 정도의 안착을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실 이 장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거냐 이걸 좀 체크하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47님께서 펜 엔터테인먼트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은 6,060원 20%시고 수익을 보려다 못 보고 지금은 손해인데 손절 깔고 싶다고 하시면서 또 GMP 사도 되는지도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GMP까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뭐 펜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린다면 6,060원 정도 매수하셨나요? 일단 손절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바닥권이죠. 5,400원, 5,35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자르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겁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올해 대박을 3번 터뜨렸죠. 일단은 해품달을 한번 터뜨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도의 남자를 한번 터뜨렸고 최근에는 이제 각시탈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하반기에 나올 드라마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해품달이나 적도의 남자나 뭐 각시탈의 그 드라마의 패턴을 보신다라면은 조금 하반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약간 반전이 있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드라마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조금 더 인기가 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성공작을 몇 개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제작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판매가 단가가 높아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이 효과가 한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5,400원 정도가 잘 지켜진다라면 다시금 뭐 신작 얘기라든지 혹은 뭐 연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6,000원대까지 혹은 6,000원 중반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은 현재 해품달만큼의 대작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해품달은 거의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해품달로 인해서 한 3,000원대 있던 주가가 6,000원대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적도의 남자나 각시탈은 시청률 1위는 고수하고 있지만은 뭐 해품달처럼 국민적인 드라마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영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한 5,000원 중반에서 6,000원 중반대 박스권 흐름을 조금 더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GMP를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왜 사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세력이 다 한번 해먹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뭐 전환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 문의하신 분 계세요. 1841님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한 종목인데요. 차바이오엔을 11,5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차바이오에는 사실은 이제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실 때 물론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상당히 컸어요. 이게 이제 차병원 그룹으로 되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IT 부품사를 합사합병하면서 이제 된 회사인데 그 바이오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실 크게 되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적이 사실 볼 게 별로 없었거든요. 실적이 뚜렷이 나오지 못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반토막 수준의 주가인데 현재 흐름으로서는 역시 테마 흐름이 좀 가미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흐름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지금 나와주지 않으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보여서 많이 빠졌지만 당장의 상승 모멘텀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 종목에 묶여 계시기보다는 대책을 좀 세워드린다면 반등을 좀 했을 때 약간 물량을 줄여주시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선저가는 8,000원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나중에 뭐 좋은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차분히 많은 종목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종목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산성 LNS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서울 사당동에서 8501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글쎄요, 삼성 LNS를 뭐 매수를 하신다는 얘기는 뭐 이 회사가 지금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투자 회사가 있죠. FCB12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일부 흑자 전환이 됐고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그걸 보고 매수하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가까이 바닥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일단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5,800원 초반에서 5,8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일단은 이게 추가적으로 쭉쭉 나가려면은 지금 6,500원대 지금 저항대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6,500원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번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 올라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회사가 뭐 골판지라든지 뭐 화장품 원료를 조금 만들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줄기세포 관련해서 투자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뉴스 없이 차트만 본다라면 5,800원 초반에서 매수해 볼만 하고요. 오히려 뉴스가 나오거나 혹은 21선을 돌렸을 때 아직 21선의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옆으로 조금 기는 모습도 띄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21선 돌리거나 이평선이 조금 더 밀집이 되는 모습 한 일주일에서 2주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2주 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매수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터플렉스 봐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터플렉스 문의하신 분은요. 57,000원에 25% 들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2202님께서 문의하셨네요. 네, 인터플렉스는 그 이제 갤럭시 S나 또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의 가장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그 강세를 보여서 아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만큼 수혜를 받았고 또 좋은 기업이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거의 신고가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나계신 상태인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들 보여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좀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현재 흐름이 추세가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고점이 한 6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00원 선에 안착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고 64,000원 선에 안착이 좀 안 된다면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CTC 바이오입니다. 1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들고 계시네요. 9638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CTC 바이오가 이제 급등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발기부전제 치료
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예. 뭐 이러한 걸로 제약사가 올해 많이 한 몇 달 전부터 좀 상승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형이죠. 먹는 게 아니라 필름형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CTC 바이오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비아그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특허 만료가 끝나서 복제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CTC 바이오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조루치료,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잘 안 되는 치료약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쪽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미 이제 그런 거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11,000원대에서 17,000원대면은 거의 70% 정도 올라온 거라서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급등세가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그 기대감이 나왔고 기대감이 실적으로 확인되는지, 물론 1분기, 2분기는 작년 대비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지만은 이게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치 현상을 띠는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박스걸음을 띠고 한 하반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 2만 원이나 한 2만 1,000원대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점을 10,000원을 놓고 봤을 때 100% 오르는 가격대가 2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2만에서 2만 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오히려 거길 간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서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한 지금 17,000원대인데요. 한 16,000원대에서 2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띌 가능성이 높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디지털 옵틱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께서도 종목 이름 제대로 알고 계시지가 못한 것 같아요. 종목 이름이 좀 어렵죠? 13,3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빠지는데 손절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2202님께서요. 네, 디지털 옵틱은 신규 상장주에 속합니다. 예. 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지난달에 상장이 좀 됐는데 그 공모가가 11,500원일 겁니다. 11,500원 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7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15,000원, 16,000원까지 갔는데 신규 상장주 투자할 때는 항상 수급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충분히 수익이 났던 기존 투자자들이 물량을 좀 내놓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12,000원 선까지도 깨졌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삼성의 갤럭시 S3 부품, 렌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뭐 흐름은 좋지만은 주가가 충분히 그 상장할 때 프리미엄을 받고 상장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수급이 더 먼저 지금 우선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부품주들이 좋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에 속해 있고요. 다만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이미 조금 많이 하락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상장하고 최저가가 1,600원입니다. 최근에 상장하고 1,600원 선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저점이 깨진다면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1,600원 선 정도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1님께서 파더론 하셨는데 파트론 말씀하시는 거죠? 매수가가 11,900원이시고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손절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관련해서 모듈 산업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의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가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경쟁력이 심화가 되면서 단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갤럭시 3라든지 갤럭시 노트 등으로 좀 고가의 폰이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의 압력을 덜 받았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주가가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잘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가 인하 압력,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을 띄고 있죠. 어떻게 보면 10,000원대에서 한 12,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도 한 12,000원 혹은 13,000원 근처 가면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000원대 온다라면 좀 비중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여기서 지금 시장이 최근에 보신다면 다시금 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고 코스닥 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럼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올라오고 중소형주는 주가가 못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이 못 올라가니까 조금 먼 산만 쳐다보는 상황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세가 연출되게 되면은 오히려 종목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21선, 그러니까 최근에 찍었던, 이번 주에 찍었던 바닥이죠. 한 1,500원이나 1,70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면은 거기서는 조금 손절을 하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LG 패션 봐드릴게요. 28,9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가을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전망 알고 싶다고요. 네,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십니다. 예. 항상 투자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패션 의류주들은 사실 소비 부진 때문에 또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대신에 주가락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5만 원 이상 갔던 LG 패션의 주가가 현재는 지금 뭐 3만 원 이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가을이나 겨울 시즌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때 가면 조금 더 이전 수준의 실적을 내놓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지금은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3만 원 선 정도의 저항이 좀 예상은 되는데 3만 원 선만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봅니다. 롯데 미도파 봐드릴게요. 롯데 미도파 15,900원에 사셨고요. 비중 안 적으셨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7042님, 이 종목은 좀 간략하게 봐주세요. 네, 롯데 미도파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15,900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쇼핑 그 매출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돌파 여부, 14,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15,000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14,500원대에서 12,000원대 박스 걸음을 뛸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센투자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센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센투자 플러스는 물론이고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게 저희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